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신반도체 제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농업국가로 돌리는 법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과 글로벌 디펜스 뉴스 양쪽 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 이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중국 망한다, 뭐 북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광고비를 다 빼버렸습니다. 유튜브 광고비가 제로입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0월 14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주최로 시민운동가 고 이경자 상임고문 추모 집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경자 대표가 이 전교조하고 싸워가지고 전교조가 제일 무서워하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추모 방송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고 14일 오전 금요일 오전 11시에 동화면세점 앞으로 많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분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 자,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요. 3,470개의 중국 내 반도체 연관 업체들이 전부 출폐업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줄구속하고 지금 난리가 났고 화웨이는 대지 사육하는 업체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서명을 해가지고 365조 6,800억 원 내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쏘는데 미국 내에 공장을 두는 업체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 돈을 받으면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혹은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는요. 슈퍼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했고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모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모든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은 미국의 상무부에 허가를 받아라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아라 근데 허가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 반도체 반자라도 들어가는 거는 수출을 금지하겠다 뭐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뭐가 됩니까? 그냥 돼지 키우고 농업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뭐 규제 내용이 많은데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결론은 수출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의 반도체 공장도 반도체 공장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한 2, 3년 안에는 TSMC나 뭐 삼성, SK가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전자업체가 망하고 그러면 국방 방산업체들이 망하고 그러면은 인공위성 못 쏘고 기존으로 쏴놨던 거 떨어지면은 미사일 독자적인 GPS가 없으니까 미사일도 쏠 수가 없고 전투기 뭐 함정 성능 개량도 안 되고 그냥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2030년대 초반 되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되는 경제적으로 알거지가 되는 뭐 농업국가로 전락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다 토 달면은 삼성이나 SK도 숨통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CIA 국장이 시진핑 주석이 2027년 이전에 대만 침공을 지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니까 대만 TSMC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하라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번째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미 국무부가 타이완은 중국 일부다 이런 내용을 삭제했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죠. 이래 되면 이제 중국하고 대만이 으르렁 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만은 중국에다가 이제 반도체 수출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기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반도체 수출하면 다 미사일로 들어가고 탱크 군함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어떻게 반도체 수출해? 그러니까 대만 보고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SMC한테. 자,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반도체 기술력 우선 탈출시키고 TSMC 폭파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 미국에 250조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공장이죠. 그러니까 TSMC의 물량을 흡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한 2, 3년 지나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되겠죠. 그러면 2, 3년 후면은 지금 2025년 뭐 그쯤 되면은 아유 중국이 대만 침공 뭐 하겠네. 그 사이에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TSMC 망하겠죠. 그거를 그 삼성이 다 빨아먹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만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만을 안 믿어요. 왜? 대만은요, 지금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취업이 돼. 그리고 중국 사람이 대만 와서 취업이 돼. 그러니까 기술이 자꾸 넘어간다고 중국에 대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 가서 취직하는 거하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취직하면요. 북한의 간첩들이 한국에 다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그 뭐야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그 기술 빼가지고 북한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지금 대만이 그 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중국에다가 저기 반도체 수출해가지고 돈은 벌고 싶고 자기들 공격받으면 한국에 와서 도와달라, 뭐 미국에 와서 도와달라, 일본에 와서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지. 예. 자기들이 반도체 수출을 끊으면 되지 왜 자꾸 한국 보고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서 한국의 전투기가 저기 공중급유 이제 급유 받으러 저기 블랙이글 그 훈련기들이 대만에 그 내리니까 뭐 김치 전투기 왔다고 그래 조롱하고 놀리고 뭐 그래놓고 아쉬울 때는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이 대만이 상당히 얘들 중국 애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80년대 한국이 울산급 그 함정을 수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만에서 뭘 했냐면 이 한국이 못 사는 자기들보다 못 사는 나라한테 애들이 중화사상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보다 못 사는 나라인 한국에서 함정을 수입하는 게 쪽팔린다 해가지고 그걸 파토냈다고.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중국에 대만의 정치인들, 시민단체들, 언론들이 난리쳐가지고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대만은 기술 개발했냐? 안 했지. 부정부패하고. 그러니까 지금 군함이 한 척도 없지. 제대로 된 군함이. 자, 그렇다. 그러니까 대만이란 나라는 우리가 그다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국 제재로 궁지 몰린 화웨이 돼지 농장 한다고 됐는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삼성 SK도 미국 말 안 들으면은 그러면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철수 안 하고 뭐 그러면은 화웨이처럼 될 수가 있다. 삼성이 돼지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중국은 이대로 가면은 이제 한 몇 년 있으면은 그냥 전자업체들 다 죽어버리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중국이 전당대회 앞두고 다시 또 전염병 핑계로 봉쇄를 했습니다. 뭐 총 들고 봉쇄하고 있고 중국 전역을 봉쇄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니까 돈 몇 경우가 걸려가지고 중소기업 다 부도, 자영업자 부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업체들한테 돈 줬어. 내 아파트 사겠다고. 근데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 부동산 이 건물 짓다가 그냥 중단됐어.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니까 야 돈 안 갚겠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줄도산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 망하니까는 뭐 기업에 빌려준 돈 다 떼는 거. 그러니까 올 겨울 뭐 내년 봄 가면서 중국이 줄도산 될 거고 중국의 기업들 줄도산, 은행 줄부도, 부동산 버블 뻥뻥뻥 터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극빈층 9억 명 정도 되는 극빈층이 한 달에 한 17만 원, 우리 중국 돈
천위안 미만으로 사는 애들이 한 9억 명 된대요. 그 사람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폭동 일으키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렇게 청정 국가가 될 겁니다. 요즘 공장을 안 돌리니까 이게 최근의 위성 사진인데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될 거다. 자, 한국은 뭘 해야 되냐?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개마무사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 기마 행렬도 개마무사 이런 걸 복원을 해가지고 멋있죠. 이 고성규 기마대장님한테 사진을 제가 받아온 건데 이런 그 고구려 개마무사가 한 500명이 광화문을 쫙 퍼레이드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해외 토픽이 될 거고 사람들이 해외의 네티즌들 관광객들이 야 중국의 동북공정 그거 거짓말이었네.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였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 정통성이 붕괴될 거고 민주당이 붕괴될 거다. 종북 주사파들이 고구려가 한민족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며 북한이 고구려 계승하고 있다고 선전선동해가지고 청년들의 좌익 세력을 포섭하는데 역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고대사도 연구 안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 근현대사도 연구를 안 하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좌파로 갔는데 문재인 정권 때 친중 사대한다고 하면서 고대사 연구를 안 했죠.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이 고구려 개마무사 부활시키고 고조선 역사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국내 재야사학자들 야 다 들어와서 연구하세요. 돈 나눠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젊은 학자들이 전부 다 우경화 되겠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저 요즘 반중 정서가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 개마무사가 부활하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의 지령을 받으니까. 중국에서 야 동북공정 해야 되니까 고구려 개마무사 그거 하지마. 무조건 무력화시켜. 그래 될 거고 뭐 민주당이 반대할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박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사상전쟁, 역사전쟁, 경제전쟁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총 안 쏘고 적을 무너뜨리는 건데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방산 수출을 도와줘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국이나 러시아제 무기 사던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 사게끔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중국의 돈줄을 차단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중국 1대1로에 들어갔던 나라들 전부 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 한국산 한국하고 손잡게 그렇게 지금 맺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중국에 투자됐던 기업 금액이 전부 다 빠져나오게끔 만들고 반도체 저런 제재법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고조선사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화 사상을 깨려면은 이 고조선 고구려 이거 연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영국이나 미국의 학자들이 발표하는 게 고조선은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 대륙 전체를 고조선이 지배했다. 그리고 고구려가 양쯔강 그러니까 황하 이북은 다 고구려 땅이었다.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황하강 이북은 다 고구려 땅이다. 그 이야기를 하버드하고 저기 옥스퍼드의 학자들이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 친중 사대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서울대 이 학자들 진짜 이 기생충 같은 놈들이 기생충 같은 놈들이라고 저는 뭐 그래 이야기하고 싶어요. 밥 먹고 하는 게 없어.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땅 많죠. 빈 땅에다가 고구려 뭐 개마무사 기마문화 체험센터 만들고 이 고구려 개마무사가 어떻게 전쟁했는지 철갑 입고 그 철갑 기병이 나와가지고 말 달리고 이렇게 기마 공병이 활 쏘고 이런 거 보여주면은 해외에서 관광객이 안 오겠어요. 쏟아지지. 그리고 고구려 박물관 만들고 이래가지고 역사 한류를 수출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고조선 박물관 만들고 백제 박물관 만들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인천 자유공원에 지금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 사이가 광장이에요. 엄청나게 넓은데 빈 땅이야. 여기다가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기념관을 세워야 됩니다. 미국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고토리의 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요 판초 입은 우리 병사들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자유공원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거기가 또 하나의 그런 6.25 테마 공원이 되겠죠. 그리고 6.25 관련해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전국에 박물관 만들고 6.25 관련 영화들을 전부 소재로 영화 만들고 뭐 드라마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하면요. 전 세계에 배포하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전쟁 영화 좋아하는 애들이 또 한국에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의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면요. 아,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여행 올 거 아닙니까? 여행 오면 전국의 박물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고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유교 국가에서 왕권 국가에서 그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팽창, 남로당의 그런 온갖 테러,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남로당의 그런 반란 여러 가지 폭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게 됐는지 자유라는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동의 자유 그리고 근로의 자유, 이 개인 재산, 사유 재산 이런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헌법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거 서울법대 출신들 그 판검사도 몰라. 헌법학자도 몰라. 역사를. 이런 거를 전 국민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게 만들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읍면동 단위까지 건국과 부국 교육센터를 만들고 전 국민에게 역사를 공부시키면요.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춤, 뭐 K-팝 거기서 뭐가 K-팝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한류에서 방산 한류가 갔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가야 돼? 역사 한류가 가야 돼. 역사 한류. 역사 한류를 수출해야 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 스토리를 토대로 박물관을 건설하면은 비용 100%를 세제 혜택 해주면 전국에 그 삼성, LG, 뭐 현대 뭐 또 뭐 있으면 포스코 박물관 짓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이 건국과 부국 박물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한테는 역사가 전수가 되겠죠.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거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부산 가덕 신공항을 미국행 직항 노선이 취향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역에 만드는 전라도에 만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동남아행으로 이 활주로를 짧게 만들었다고. 그 왜냐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앞마당에 직접 들어오면은 힘들어서 그런지 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만금 국제 신공항을 그 활주로를 길이를 늘려가지고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직접 뜨게 만들면요. 인천공항 안 가도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만들면은 탈중국 하는 기업들이 충남, 전북, 전남으로 다 이전하겠죠. 그럼 중국 경제가 붕괴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럼 전라도 끼리끼리 문화가 소멸될 거고 민주당은 극렬하게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전 국민이 민주당을 야 전라도 너 호남 정당이라며. 근데 호남에 국제공항 생겨가지고 미국행 비행기 뜨고 중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일로 들어오는 게 싫어? 너희는 중국 돈 먹은 거 맞네 이 자식들아 하고 국민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당을 박멸을 하겠죠. 이런 게 국가 전략입니다. 이런 걸 하셔야 돼. 지금 대구 경북은 윤석열 정권한테 활주로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윤석열 정권이 해준다고 하니까 새만금 또 윤석열 정권한테 야 미국까지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큰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활주로를 늘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호림 특수부대를 영화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호림 특수부대가 6.25 때 북쪽에 올라가서 이제 공작을 하다가 전부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10월 15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 그 동작동 국립묘지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에서 그 추모 위령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많이 오십시오. 저 가족들 데리고 많이 오시고, 전국에 6.25 박물관을 짓고 거기다가 퇴직한 군인들, 정보기관 직원들, 뭐 외교관들,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다 여기다 또 취직을 시켜가지고 국민들 가르치게 만들고, 청년 강사도 키우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전국에 6.25 박물관 만들고, 건국과 부국 박물관 만들고, 고구려 백제 신라 박물관, 고조선 박물관 만들고, 그러면 전국에 지금 저기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뜨는 공항이 저렇게 4개가 있으면은, 그러면 전국으로 관광객이 직접 들어오겠죠. 이런 거를 국정원 국내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국정원장을 독대 보고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국정원 기능 중 하나는요, 국내외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게 그 또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 공작한다 자꾸 그런 생각하는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이고 좌파들 선전 선동 공작에 넘어간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정보기관 수장들을 독대를 하십시오. 자기가 심은 그 부소장들을 안 만나면은 그 민간기업 대표들보다도 못하죠. 자, 지금 탐나의 범, 제주 4.3 공산 폭동의 진실을 담은 탐나의 범이 10월 상영을 합니다. 서울, 경기, 안산, 전남, 광주에서 하는데, 서울 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이고요.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명화 극장입니다. 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탐나의 범은 정치가 아니라 역사, 북한 남노당의 대남 테러 공작, 우리나라 50 자유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테러를 한 게, 그게 남노당의 테러가 이 탐나의 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군경이 대거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때 그 군사재판 받은 사람들 그 다 직권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군경이 그 사람들이 무죄가 되면요, 군경이 양민을 학살한 학살자로 둔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100만 명이 들고 나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직권 재심 청구해버리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 여러분이 알아야지 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태극기 들면 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경찰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제주 치안센터 앞마당에 표지석이 있어도 이게 무슨 표지석인지, 제주 4.3 표지석인지 아닌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러면 되냐고. 안 되지.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종북 주사파 비판,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이 등록이 돼가지고 광고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에 가셔가지고 전부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